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이전을 추진 중인 21개 기술은 쌍발 엔진체, 개통합 반중거리 미사일 무장 시스템 등 KTF-X가 날고 싸우는 핵심 기능과 연관돼 있다. 세계일보가 24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차기 전투기 사업 당시 F-35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방위사업청이 제안받은 기술은 크게 21가지 쌍발 엔진 체계 통합 반중거리 미사일 등 무장 시스템 선진 비행제어 법칙외부 소음 분석 공중급유 시스템 설계 통합 시험 항공전자 통합 날개 형상 설계 등이다. 항공기 개발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국내에는 개발 경험이 없는 기술이 다수 포함돼 있다. 쌍발 엔진 체계 통합은 KF-X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두 개의 엔진이 동일한 추력을 낼 수 있도록 제어하는 노하우는 T-50M처럼 단발 항공기만 개발했던 국내 기술진에게는 꼭 필요하다. 쌍발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는 단발 엔진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액체 냉각 시스템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의 작동을 지원한다. 이세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지만 높은 열을 발산해 일종의 냉각수 역할을 하는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방사청은 전문 기술 인력을 지원받아 관련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방산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전을 꺼리는 기술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쌍발 엔진 전투기는 공중전에서 제공권 장악의 필수적인 요소다. KTF-X가 쌍발 엔진으로 개발될 때 10에서 20대 정도의 전투기 수요를 가진 나라에서 관심을 보일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국가를 상대로 한 전투기 수출 과정에서 F-35와 KF-X가 경쟁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사청은 에이스인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 4개 핵심 장비에 체계 통합 기술 이전을 추진했으나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KTX IFX% 기술을 받아온다. 한글로벌 호구 인증 확률 논란이 커질 때 한국형 전투기의 체계 개발 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체계 개발의 20%의 지분을 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체계 개발 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기술에 대해 벌써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현지 안타라 통신은 8일 현재 방산업체 디루가 따라의 부디 산토소 사장은 우리는 개인 FX 기술을 배우기 위해 200에서 300여 명의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할 것이며 우리는 20%의 개발비를 분담하지만 전수받는 기술은 100%라고 강조했다. 이는 8조 7천억 원 이상의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KF-X 개발 사업에서 불과 1조 6천억 원만 분담하는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1대 제공과 현지 생산 라인을 받는 것도 모자라 항공기 개발 기술의 100%를 모두 전수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전무한 인도네시아는 2년여 강의 탐색 개발을 통해 도출한 현존 기술과 부족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 자체가 없으며 계약된 1조 6천억 원에는 추가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낼 필요도 없는 반면 계약에 따라 핵심 기술 전부를 요구하고 이전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기술이 헐값에 인도네시아로 넘어간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사업 타당성이 없었던 KTX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파트너를 모색했고 기반 기술이 없는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체결 1조 6천억 원의 비용 분담을 할 파트너가 생겼다면서 이를 적극 홍보해 예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사업 강행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이러한 계약 조건이 발목을 잡아 KTX 개발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로 개발한 고급 기술 유출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제 전투기를 운영하는 국가이며 회계국으로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는 KTX 탐색 개발 당시부터 한국으로의 기술 이전 시 제3국으로의 유출을 우려하며 기술 이전의 난색을 표한 바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주장대로 KTX 개발 기술이 100% 인도네시아로 이전될 경우 미국은 이를 문제 삼아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곧 개발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로 이어진다. 고급 기술 유출도 문제다. KTFX의 개발 주체는 한국이며 전체 개발 비용의 80%를 부담하는 것도 한국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상징적인 수준의 적은 비용만 분담하면서 20%의 비용 지불을 대가로 100%의 기술과 실적이 심지어 생산 라인까지 제공받는 파격적인 조건의 계약을 체결. 에서는 한국 국민의 혈세로 인도네시아 항공산업 발전을 이룩해주는 셈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KTX 체계 개발이 본격화되고 인도네시아에 제공되는 기술 목록과 구체적인 옵션 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국부 유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훈련 전면 중단됐는데 미일 동맹은 계속 업그레이드 F-22 등 및 최신 기술 공역 자국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검토.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한미 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1을 일본의 기술로 개량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제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은 F-21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F-35의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는 신형 전투기 개발 생산에서 일본이 50% 이상 맞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한국에는 기술 이전 소극적 F-22는 2006년 모의 공중전에서 F-15대포 FFA-18 전투기 144대를 격추하는 동안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기록을 세운 최강의 전투기이다. 적이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을 무력화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있어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F-22의 기술 이전은 물론 완제품 판매까지 금지했는데 이번에 일본에 빗장을 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맹방인 영국이나 이스라엘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했지만 F-22는 판매하지 않았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 일각에서 F-21 도입을 희망했었지만 미국법으로 2018년까지 대외 판매가 금지돼 있고 비싼 가격 등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존 최강 전투기 대포 21. 일각에선 미국의 이 같은 대일 접근은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서 미국은 당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25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위상 배열 레이더 체계 통합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목 통합 기술 등 핵심 4개의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 전망. 로키드 마틴의 제안대로 될 경우 일본은 미국의 첨단 전투기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일 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일본의 방위 산업이 확장하는 효과도 적지 않다. 미국의 막대한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할 때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니혼게이제이 신문은 개량형 F-22가 배치될 경우 일본 전역 방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가 기존 F-22와 F-35를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로키드 마틴이 일본에 제안한 차세대 전투기는 우선 F-22를 기반으로 날개를 개조 더 많은 연료를 실어 항속 거리와 작전 반경을 늘리게 된다. 여기에 F-22보다 최신 장비인 F-35의 항공전자 장비와 탐지 장비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F-22의 대당 가격은 2,200억 원 이상이며 일본 차세대 스텔스기도 대당 2만 10억에서 14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일 미군은 10월에 도쿄 도요코타 기지에 수직이 착륙기 2022 오스프리를 배치하고 정식으로 운용키로 했다. 주일 미군은 2014년까지 요코타 기지에 배치하는 오스프리를 총 10대로 늘릴 계획이다.
오스프리는 지난 4월 요코타 기지에서 처음으로 시험 비행한 바 있다. 오스프리가 오키나와현 말고 일본 본토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KTX-4대 핵심 기술 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KTX-4대 핵심 기술 장비에 대한 상세 설계 단계를 최종 통과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란 세일레이더 IRST DGPR의 부재 등이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이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T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F-35 선정 이후 미국 정부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계와 논의 끝에 4대 핵심 기술을 모두 독자 개발하기로 결론 내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KTX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에야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CDR 통과란 해당 장비 제작에 대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춰 실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6일 KF-X 전체 체계의 CDR 통과를 선언하고 KF-X 제품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대 핵심 기술 장비의 CBR 통과 여부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들 장비를 모두 국내 기술진의 역량으로 CDR을 통과한 게 맞다며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제 항공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4대의 핵심 기술 장비는 국방부 산하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됐으며 세일레이더 IRST 뒤집기 등 4개 장비는 한화 시스템이 아래 부재 많은 엘라이즌 X1이 개발해 CDR을 통과했다. 국내 업체에 의해 개발된 4대 핵심 기술 장비는 향후 국내외 각종 방위산업 전시회에 전시돼 한국 국방기술의 첨단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 현재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동북아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넥스에서 최초로 4대 핵심 기술 장비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세일레이더와 뒤집기 등 형상 자체가 기밀로 분류되는 장비는 앞에 전자 스크린이 설치돼 제한적인 관람만 허용된다.